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어느 호화로운 동네의 경비실. 시간은 깊은 밤을 향해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싸늘한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환풍기가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곳에 63살의 김민준이라는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생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물리 교사였지만 지금의 그는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경비원 옷을 입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깊게 팬 이마의 주름과 공허하게 가라앉은 눈빛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감시 화면들이 마치 무수한 눈동자처럼 깜빡이며 고요한 단지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도 주차장을 오가는 차도 없는 모든 것이 멈춘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 중에서도 맨 꼭대기층의 넓은 집을 비추는 화면 하나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화면 속 거실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인 듯 했습니다. 다 자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정성껏 포장한 값비싼 선물을 건네자 아버지는 AI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내는 촛불이 켜진 멋진 생일 케이크를 들고 그들의 곁에 섰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경비실의 차가운 유리벽을 뚫고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 없는 연극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따스함과 자신이 있는 이곳의 싸늘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물에 가루를 타서 만든 씁쓸한 것을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낡은 물리교과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의 지식과 자부심이었던 그 책은 이제 뜨거운 종이컵을 받치는 용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를 보았습니다. 저 행복, 저 웃음, 저 따스함, 모든 것이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텅 빈 눈동자 속에 화면 속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년 전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경비실의 차가운 푸른빛이 서서히 옅어지더니 이내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어느 거실의 풍경으로 부드럽게 바뀌어 갔습니다. 환풍기의 단조로운 소음은 어느새 낡은 소리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정겨운 음악 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2년 전의 민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총기가 서려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늑한 집 거실에 서서 아주 오랫동안 아껴온 낡은 소리 상자의 먼지를 부드러운 헝겊으로 정성껏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바친 교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고 받은 두둑한 퇴직금과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잘 짜인 공식처럼 안정적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노후는 평화롭고 여유로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먼지를 닦아낸 소리 상자를 쓰다듬으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물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위치 에너지를 갖듯이 자신의 인생 역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추락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존경받던 물리교사가 어쩌다 차가운 경비실 의자에 앉게 되었는지 그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화면 아래의 단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고장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짧은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저의 지난 삶은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했습니다. 평생을 물리교사로 살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정년이 되어 교단을 내려왔을 때 제 손에는 4억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노후 자금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는 언제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지요. 우리의 작은 집은 책과 낡은 기계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책에서 나는 옅은 종이 냄새와 제가 취미 삼아 고치는 낡은 기계들에서 풍기는 기름 냄새가 뒤섞여 우리 집만의 독특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가끔은 어린애 같다고 핀잔을 주면서도 제가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돈으로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젊은 시절에는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할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저희 부부의 고요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던 제 아들 지훈이가 흥분에 찬 얼굴로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은 샘트를 다루는 복잡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를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제 물음에 아들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습니다. 최 대표라는 분인데 생명샘이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아주 복잡한 셈법을 이용해서 앞으로의 농사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그걸 바탕으로 돈을 불리는 일을 합니다. 이건 미래의 기술이에요. 한 해 원금의 4분의 1을 이자로 준다는데 모든 것이 스스로 셈하는 법으로 정확하게 계산되니 틀릴 일이 없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 수진이의 얼굴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은행에서도 1년에 서푼의 이자를 줄까 말까. 한 세상에 25푼이라니. 그건 마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않니? 무슨 약속을 받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아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평생을 물리라는 학문과 씨름해온 저에게 아들이 말하는 복잡한 셈법이라는 것이 흥미롭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셈법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냐? 제 질문에 아들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주 어려운 기술이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이에요. 최 대표님께서 아버지처럼 지식이 깊은 분을 만나 뵙고 직접 설명해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평생을 일만 하셨으니 이제는 돈이 아버지를 위해 일하게 하셔야죠. 아들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자부심을 건드렸습니다. 평생을 남들보다 더 안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아들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의 이치를 외면하는 것은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늙은이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안한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그 최 대표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궤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결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의 안내를 받아
생명샘이라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높이 솟은 번쩍이는 건물 안에 자리한 그곳은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낡은 학교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향기가 코를 감쌌고 눈앞에는 온통 유리로 된 낯선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저마다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벽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그림과 글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말쑥한 옷차림의 젊은 사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아들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최 대표였습니다. 그는 아주 예의 바른 태도로 저를 맞으며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방은 넓고 환했으며 한쪽 벽 전체가 거대한 화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 대표는 저를 푹신한 의자에 앉히고는 마치 능숙한 연기자처럼 막힘없이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는 화면에 현란한 그림들을 띄워가며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적인 말들을 섞어 썼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들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아 미래를 예측하는 특별한 셈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농작물의 생산량을 미리 알아내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논리와 증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저는 그의 설명에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의 설명은 참으로 대단합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늘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병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셈에 넣으시는지요? 그것들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 아닙니까? 제 질문에 최 대표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으나 이내 능숙하게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바로 그 점이 저희만의 특별한 비법입니다. 만약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이미 부자가 되었겠지요. 선생님의 아드님처럼 이 분야에 밝은 분들은 저희 기술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자신이 칭찬받은 것처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의 체면을 깎는 것 같기도 하고 혹여나 제가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집센 늙은이로 비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저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건 우리가 평생을 모은 소중한 돈이에요. 아내의 말은 지극히 옳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기술을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했어. 물론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푼돈을 아껴가며 살아야겠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믿음과 제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더 나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욕심이 뒤섞여 아내의 현명한 조언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우선 시험 삼아 5천만 원만 넣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늪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의 말대로였습니다. 제가 5천만 원을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손전화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제 돈이 200만 원이나 불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며 올라가는 숫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저를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제 마음도 그 숫자의 마력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제 옆에서 더욱 저를 부추겼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제 말이 맞았죠?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최 대표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의 첫 수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선생님처럼 특별한 분들을 위해 저희가 따로 마련한 자리가 있습니다. 3억 원 이상을 맡기시는 분들께는 훨씬 더 높은 한 해 35푼의 이자를 약속드립니다. 다만 자리가 몇 개 남지 않아 서두르셔야 할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거의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확실한 기회를 눈앞에 두고 놓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으시지만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면 얼마나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어요? 아들의 말은 달콤한 꿀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내의 걱정 어린 얼굴이, 다른 한쪽에서는 아들의 희망에 찬 얼굴이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저의 몫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에게는 비밀로 한 채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남은 돈 3억 5천만 원 전부를 그들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보내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심장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낙이었던 낡은 기계들을 고치는 일에도 흥미를 잃었고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손전화기 화면에 떠있는 숫자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부엌에 홀로 앉아 시시각각 불어나는 돈의 액수를 확인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손전화기 화면 속 숫자는 어느새 5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투자자가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돈을 찾아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지 못하고 걱정했던 아내에게 저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손전화기 화면에 돈 찾기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원래 가끔 말썽을 부리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글자는 다음 날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점검 중이라는 글자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 글자는 마치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낙인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최 대표라는 자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사무실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되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괜찮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버지, 큰돈이 오가는 곳이니 점검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애써 태연했지만 그 역시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직접 그 번쩍이는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싸늘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분주했던 사무실 앞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굳게 닫힌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 한 장이 삐딱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의자도 거대한 화면도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도 모두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텅 빈 사무실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절망적으로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텅 빈 사무실 문 앞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정말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치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린 듯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저의 고백을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천둥 같은 고함보다 비수 같은 원망보다 훨씬 더 아프고 무서웠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언니네 집에 가 있어야겠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아내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가지만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 부부의 35년 세월이 저렇게 허무하게 닫히는구나 싶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 심장에 박히는 못소리처럼 아프게 울렸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떠나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생애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몇 번이고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동이 틀 무렵 희미한 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제 눈에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물리교과서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책을 펼치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는 저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그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다. 나의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최 대표라는 자에게로 그 형태를 바꾸어 옮겨갔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우주의 법칙처럼 그 균형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만 한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로 주저앉아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냥감이 되었다면 이제는 사냥꾼이 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에 낼 진정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것을 건 복수를 위한 치밀한 계획서였습니다. 종이의 맨 위에는 무질서 바로잡기 계획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먼저 몸을 낮춰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의 추억이 깃든 정든 집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나니 손에 쥐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도시, 변두리의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밤에는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야간 경비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터로 나가는 저의 새로운 삶은 마치 세상과 거꾸로 가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조용히 저만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리선생, 사기꾼을 꾸짖다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소통할 작은 창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창구를 통해 제가 겪은 일을 하소연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낡은 칠판 하나를 구해와 그 앞에 서서 마치 학생들을 가르치듯 차분하게 사기 수법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어려운 말을 써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미래 예측 셈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을 세마는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지 그 원리를 물리 법칙처럼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복잡한 사기 구조를 쉬운 그림으로 그려 설명했고 사람들이 혹하기 쉬운 심리적 함정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평생을 학생들 앞에서 다져온 저의 차분한 설명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이 귀를 기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이야기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사연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따로 이야기 나눌 공간을 마련했고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들 지훈이도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샘틀 다루는 재주를 이용해 어둠 속에 숨어버린 최 대표의 흔적을 익명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언니네 집에 머물던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절망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싸우는 제 모습이 아내에게 작은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날의 통화는 짧았지만 제게는 100만 대군을 얻은 듯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느새 5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최 대표가 벌인 사기 행각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밤늦도록 최 대표의 뒤를 쫓던 아들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그놈이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새로운 판을 벌이려고 해요. 며칠 뒤에 도시 외곽의 한 숙박시설에서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날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최 대표가 새로운 먹잇감들을 모아놓은 설명회장은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단상 위에서는 이름을 바꾼 최 대표가 예의 그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설명회장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제가 먼저 안으로 들어섰고 제 뒤를 따라 저와 함께 싸워온 20명의 동지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우리의 등장에 장내는 순간 술렁거렸고 단상 위에서 열변을 토하던 최 대표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경비를 불렀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어서 이분들을 밖으로 내보내 주시오. 그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나가지 않을 것이오. 우리는 당신이 전에 운영하던 생명샘의 투자자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무료 강의를 준비했소. 바로 사기의 물리학이라는 강의 말이오. 저는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올라가 제 작은 휴대용 샘트를 강연장의 큰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그동안 만들어온 영상들과 우리가 함께 모은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대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주치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게서 돈만 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제 아내의 평온을, 제 아들의 믿음을, 그리고 제가 평생을 지켜온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돈은 그저 종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엄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빼앗겼다면 반드시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단상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제 말이 끝나자 장내는 분노에 찬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궁지에 몰린 초의 대표가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제 아들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관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쇠고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그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두운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대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작은 단체의 상담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수진이가 돌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시련을 함께 이겨낸 우리 부부의 사랑은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 자주 저희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나눕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낡은 소리 상자에서는 다시 정겨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삶의 목표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새벽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니까요. 저의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